제가 뭐라고 드릴 말씀이 없을 정도로 참담합니다. 보수와 국민의힘을 망친 윤석열이란 사람을 왜 못 버리고 갑니까? 국민의힘도 윤석열 저 사람은 우리 뒤통수 친 사람이다 이렇게 주장해도 되는 거예요. 실제로 그렇게 했고 이렇게 가면 선거 패배는 물론이고 법무부가 위헌정당으로 심판 걸어도 빠져나올 길이 없을 정도로 지금 암담한 상황이 이를 겁니다. 아니 이렇게 가면 진짜 국민의힘이 아니라 우리 보수 정치가 망가집니다. 첫 번째 경기장으로 넘어가겠습니다. 자, 오늘 레드파크, 국힘 레드파크로 먼저 가는데요. 오늘 오전 장동혁 대표와 중진 의원들 간의 비공개 면담이 있었습니다. 요거 어떻게 됐는지 좀 궁금한데 우리 신주호 전 상근 부대변인님 뭐 정보 없나요? 이대로 가면 안 된다 이 정도로 좀 중지가 모아진 것 같습니다. 근데 아무래도 중진 의원들이시다 보니까 안에서 무슨 얘기가 오갔는지는 밖에서 말씀 안 하셨고 이현승 의원이 이제 그 중진 모임에 참석하신 다음에 직후에 나오셔가지고 그 SNS 글을 올리신 게 있어요. 그걸 보면은 그 내부의 분위기가 어땠는지가 보인다. 결국에 장동혁 대표가 지난주에 하셨던 그 1심 판결 이후에 그 입장에 대해서는 상당 부분 공감하지 못한다. 우리가 노선을 이렇게 가면 안 된다. 윤어게인 당으로 이 이미지가 씌워져서는 안 된다라는 점이 있어서 많은 분들의 공감대가 형성된 것 같습니다. 지금 기사에는 최고 중진회의 부활을 수용했다 이렇게 나왔다더라고요. 그래서 최고 앞으로 중진이 뭐예요, 그러면? 그러니까 뭐 재다선 어르신들. 이후부터 정기적으로 지도부와 함께 연석해서 회의하고 그게 뭐 공개든 비공개든 간에 거기서 그러니까 별도의 메시지를 내는 그런 회의체겠죠. 뭐. 삼선부터 껴주나요? 저게 그건 또 봐야죠. 근데 저희가 보통 한 4선부터 중진으로 이제 좀 분류를 하고 한 3선까지는 그래도 다선 의원 정도로 분류를 하지 않겠습니까? 근데 뭐 당마다 혹은 그 당시 상황이 어땠느냐에 따라 3선, 4선이 누가 중진으로 어디부터 포함될 거냐는 좀 달라지는데 어쨌든 3선이든 4선이든 그게 중요한 게 아니고 장동혁 대표가 의사결정을 함에 있어서 많은 분들의 의견을 수렴할 필요가 있다라는 점은 분명해 보입니다. 저는 사실 원고를 보면서 인셉션에 들어온 것 같은 느낌이 들었어요. 어떤 아니 계속 반복되잖아요. 이게 무슨 뭐 지지난주에도 보면은 사퇴하라. 그럼 네가 직을 걸어라. 깨갱. 이번에도 보면은 또 누가 나와서 사퇴하라. 그리고 또 뭐 계속 이게 반복되잖아요. 계속 재방송 나오는 것 같아. 그래서 나는 이게 꿈인가? 이거 내가 지금 오늘 이번 주 거 맞나? 뭐 이렇게 착각할 정도였는데 최고 중진회의가 뭔가 실효성이 있느냐? 전혀 없죠. 저 당의 최고 중진회의 중진들이 저 당을 망쳤거든요. 윤상현, 나경원 이런 사람들 뭐 했습니까? 김기현. 그런 사람들 보면은 그 윤석열 전 대통령 그 체포 국면에서 관저에 가가지고 맞고 막 그랬던 대표적인 사람들 거기 다 모여 있잖아요. 저 사람들 말 수용해가지고 뭐가 변화가 있겠습니까? 사실은 탄핵 찬성파들 보면 중진들이 아니에요. 중진들이 아니잖아요. 그 탄핵 표결했던 사람들. 탄핵 표결. 네. 맞아. 그러니까 제정신 박혀 있는 그래도 그나마 제정신 박혀 있다고 평가받는 사람들은 중진이 아니라 좀 젊은 그룹들이 많고 이러는데 그 사람들이 요구하는 거는 전부 무시하고 있잖아요. 그러니까 쓸데없는 것만 하고 있다고 생각합니다. 그렇지 뭐 대안과 미래 뭐 이런 그룹도 있잖아요. 네, 사실 그 팀이 그래서 초재선 중심 소장파 모임이라고 불리죠. 네네네. 미래 대안과 미래가 윤어게인 노선 투표하자라고 의총 개최 요구를 했는데 요거를 투표를 하면 좀 나은가요? 아니 저희가 월요일날 의총이 있었잖아요. 네. 나 그 답답해가지고 진짜 오전 10시 40분 답답해가지고. 오전 10시 반에 시작을 한 거예요. 막걸리 드신 거 오신 거 아니죠? 답이 없다. 아니 근데 답이 없어. 그 의총을 사실 왜 했느냐. 장동혁 대표가 금요일에 낸 입장문에 대해서 이것에 의원들이 어떤 생각을 갖고 있는지 한번 들어보려고 한 거예요, 사실. 물론 뭐 본회의 이런 안건도 있습니다만. 근데 당명 개정에 관한 것만 1시간 넘게 얘기했다는 거 거의 뭐 아닙니까? 장동혁의 필리버스터였다 이렇게 얘기하던데. 제가 그날 처음으로 이건 당내 필리버스터가 자행된 거다. 그 얘기를 어디 가서 했어요. 근데 아니 당명을 지방선거 이후에 바꾸기로 했는데 그 얘기를 왜 1시간 동안 하고 앉아있냐는 거죠, 제 얘기는. 어차피 나중에 바꾸기로 한 건데. 그래서 이제 의원들이 아니 이거 좀 짧게 좀 해달라 이렇게 부탁하니까 그걸 무시하고 했다는 거 아닙니까? 제가 들었는데 김수민 단장이 아니라 다른 그 청년 그 TF에 있는 청년분들이 앞에 나가서 발표를 하게끔 했다는 거예요. 제가 들은 바에 의하면. 그래서 청년한테 뭐라고 할 수 없는 분위기를 만들어 갖고 그 필리버스터를 계속 이어나갔다는 겁니다. 그래 놓고서 이제 당면 개정 끝나니까 지자체 통합 뭐 이런 것도 중요한 문제긴 하죠. 근데 그런 것들로 해갖고 거의 3시간 동안 하니까 의원들이 거기 계시겠습니까? 아니 그건 장동혁 대표의 전략이었겠죠. 그런 얘기가 못 나오게끔. 그러면 소장파 의원들은 그럴 줄 알고
별도의 전략을 세워서 대비를 했었어야죠. 그럴 줄 국민의힘- 몰랐죠. 국민의힘 당원단계 몰랐을까요? 몰랐죠. 몰랐을 리가 어. 없지. 왜냐하면 의원총회 전에는 어떤 안건을 다룰지를 공지를 할 거란 말이에요. 그러면 그 안건이 기조의 변화 내지는 윤호개인과의 저런 안건이 없으면 당원 당규의 의거에서 몇 명 이상의 찬성과 동의를 얻어가지고 안건으로 회부를 해야 돼요. 그런 실체적인 과정과 행위를 거쳐야 되는데 그냥 들어가서 싸워야지. 들어갔는데 당명 얘기만 하네. 어떡하지? 청년들 얘기하고 있으니까 말 못하고 이러고 나왔다라는 건 아닙니까? 장도연 대표도 문제지만 거기에 저항하는 소장파 의원들도 문제인 거예요. 좀 결기가 부족한 거예요. 이긴 총장님 말씀 잘 들어야 돼요. 옛날 그 손학규 말씀도- 대표한테 대들 때 저렇게 그래, 단식하고 막 병원 소리 지르고 실려가고. 소리 지르고 아니, 병원 실려가고. 이제- 아니 왜 걸라 그러잖아 자꾸 장도영 대표가. 그럼 너네도 집 걸고 얘기하라 할 때 그냥 그거 왜 못 걸어요? 아니 그 하나 더 해 그냥. 야, 그냥 넘어갔죠 그때 그냥 이런 쑥 게 얘기하고. 넘어갔잖아. 결기가 없어 보여. 그러니까 이제 장도영 대표가 정말 아나무인으로 계속 자기 하고 싶은 대로 하는 거잖아요. 그럼 소장파라고 하는 그분들도 뭔가 이렇게 의지를 보이려면 그래 집 걸고 얘기해서 나 집 걸게 거기다 손모가지까지 건다 이런 정도 결기가 있어야지. 왜냐하면 그게 역시 주식하는 사람들은 다르구나. 그게 왜냐면 그럼요. 네. 20명 정도 되는 사람들이 의원직 걸고 덤비잖아요. 그 장동혁 대표가 재신임 받아도 20명 정도 날아가잖아요. 네. 저 뭐 다수당도 아닌데 그러면 대표 그만둬야 돼요. 음. 그러니까 어떤 결과가 나오든 간에 내가 집 걸 테니까 재신임 받자고 한 그분들이 이겨요. 그러니까 재신임으로 나오더라도. 근데 근데 그만둔다고 하면은 어떻게? 그만둬도 그 정도 결기로 그 정도 해야 되는 결의는 거지. 있어야 판을 바꾸는 그건 거죠. 싫었던 거지. 그렇지. 근데 싫죠. 막상 그건 싫지. 네. 어떻게 된다고 됐는데. 해도 실제로 그렇게 의원직 날아갈 일이 별로 없어요. 그러니까 장동혁 의지의 대표 표현이지. 장동혁 대표는 나는 의원직까지 걸겠다라고 덤비는데 거기에 싸우는 쪽은 충분한 힘을 가하지 않은 거니까 밀리는 거죠 계속. 그러니까 의원직까지는 아니어도 저 기사 보니까 마지막까지 의원총회에 남은 22명이 대한과 미래 내지는 소장파가 아니라 당권파 의원들이 대부분이었다라는 거예요. 아니 항의하고 기조의 변화를 촉구하러 갔으면 끝까지 남아가지고 대표님 이야기 나누시죠. 이렇게 갔었어야 되는 건데 상임위 가고 개인 일정 가고 이게 무슨 소장파야. 그러니까요. 그 말이 안 되는 거죠. 그러니까 이제 또 의원총회 개최를 요청을 한 상황이기 때문에 그 상황에서는 이제 의총이 열리게 되면 우리가 안건을 다른 거 말하지 말자. 이 문제만 갖고 논의하자 이렇게 해갖고 이 문제를 좀 저희가 확실하게 할 필요가 있는 것 같아요. 그러니까 오세훈 시장이 말씀하신 게 전 맞다고 보는 게 장동혁 대표가 비록 당대표이시긴 하지만 금요일 날 그 낸 입장 자체가 저희 당의 총의가 모아져서 낸 건 아닌 거라고 좀 봐요. 당론이 아니에요. 당론이라고 하는 건 기본적으로 의총을 거쳐서 의원들의 생각을 토대로 만드는 그렇지. 게 당론인데 그러한 의총이 없이 그냥 장동혁 대표가 윤호개인을 사실상 옹호하고 이 윤석열 전 대통령의 절연을 요구하는 사람들과 우리가 절연하겠다 이런 식의 입장을 내신 것 자체는 저는 당에 지금 존재하는 공감대와 역행했다고 봅니다. 그렇기 때문에 의원총회를 거쳐서 새롭게 우리가 당의 총론을 모아서 국민들께 설명을 드리자 그런 상황을 좀 만들어야 된다고 보고 지금 의원들께서 의총을 요구하고 계신 상황이기 때문에 송원석 원내대표가 결국에 또 의총을 열 거예요. 근데 저는 여기서 또 주목을 했던 게 윤석열 전 대통령의 1심 판결 직후에 송원석 원내대표는 국민 눈높이와 부합하는 입장을 내셨습니다. 우리가 헌법적 테두리 밖에 있는 분들은 단호하게 선을 끊겠다. 이런 말씀을 하셨는데 그 이튿날 장동혁 대표가 다른 입장을 내놓으셨거든요. 그러니까 지금 당 투톱이 서로 다른 말을 하고 있는 거예요. 이러면 어느 국민들께서 저희를 신뢰하시겠습니까? 당원들조차도 혼란스러울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이것을 좀 하나로 다시 합치된 의견을 내놓아야 되는데 이게 너무 갑갑합니다. 제가 뭐라고 드릴 말씀이 없을 정도로 참담합니다. 보수와 국민의힘을 망친 해악을 끼친 그 장본인이자 그 역사에 오점을 남긴 윤석열이라는 사람을 왜 못 버리고 갑니까? 우리가 계엄을 몰랐잖아요. 계엄 선포하는 거 우리가 아무도 인지하지 못했잖아요. 그러면 국민의힘도 윤석열 저 사람은 우리 뒤통수 친 사람이다 이렇게 주장해도 되는 거예요. 실제로 그렇게 했고 아니 한동훈 대표가 뭐 다 체포하려고 그랬던 거 아닙니까? 여당 대표를 체포하겠다는 사람을 어떻게 우리가 같이 안고 갑니까? 그런 사람과 우리가 선을 긋는 게 왜 어렵죠? 그러니까 저는 지금 너무 답답한 겁니다. 이렇게 가면 선거 패배는 물론이고 민주당이 위헌정당 해산 그 법무부가 위헌정당으로 심판 걸어도 빠져날 길이 없을 정도로 지금 암담한 상황이 이를 겁니다. 다 같은 생각일 거예요. 진정성이 지금? 너무 절절해서 네. 놀리질
못 그러니까. 하겠네요. 아니 이렇게 가면 진짜 논리질. 국민의힘이 아니라 우리 보수 정치가 망가집니다. 개혁신당도 같이 놀릴 생각을 순정되는 했다는 것 거예요. 자체가 되게 오만하다. 놀리지 못하겠 너무 진정성이 오만하다. 절절해서 장해찬이었으면 좀 바로 놀렸을 놀릴 텐데. 준비하고 들어갔을 텐데. 아, 심지어 못 아니 놀리겠다. 저희가 진짜 다 같이 침몰하는 겁니다. 이렇게 되면은 대한민국의 미래가 없어요. 근데 이제 여기에다 아무리 얘기해도 우리는 힘이 없고 그 그래. 당에. 그러게 말이에요. 붙어 장동혁 대표 나 건다고 붙어요. 걸 거 뭐 있어? 걸 뭐가지 게 뭐가 건다 그래. 있어요, 제가 나 뭐가지 지금. 건다 그래. 뭐가지? 금. 어, 그래. 내가 그럼. 갖고 있는 하이니스 주식이랑 금 걸게요. 이렇게. 전 그거 해보세요. 걸 수 있습니다. 예. 제 일대일로. 전 재산을 날리는 한이 있더라도 우리 국민의힘 보수 정치가 다시 살아나고 재건됐으면 좋겠어요, 진짜로. 이제 불가능할 것 같아. 이제는 불가능의 영역인 것 같아. 그러니까 진짜 마지막 기회 놓친 것 같아요. 지난번에 이제 윤석열 내란수계 피의자 무죄란다 무기징역 무기징역 선거 나왔을 나오고 나서 그때가 그때 마지막이었다. 입장이 마지막이었을 것 같아요. 근데 이제 그것만 좀 발로 뻥 차버렸으니까. 그러니까 이제 윤석열 방법이 없어, 대통령의 이제. 계엄에 대해서 다른 생각을 가진 일부의 국민들이 있죠. 근데 그 일부의 국민들이 국민의힘에선 과대대표되고 있는 것 같아요. 이제는 완전 주류가 교체돼가지고 이제는 소수 정당으로 전락해버린 것 같고 더 이상 뭔가 과거에 지선과 보궐선거가 대선을 이겼었던 외연 확장적인 내지는 일반 국민들한테 공감이 가능한 그런 정당이 되기는 쉽지 않아 보여요. 이제는 뭔가 역사 속에서 패망의 길로 접어드는 것 같다는 생각이 들어요. 이게 장동혁 대표의 소확행 정치인데 소소하지만 확실한 행복만 지금 가져가는 거 당권? 아닐까? 20몇 % 이게 작잖아요. 방금 말씀하신 그 파이가 작지만 확실한 행복이거든요. 장동혁 대표 입장에서는. 근데 이게 방금 말씀드렸다시피 경로는 두 가지 정도가 있는데 하나는 그 지금 20명 정도 되는 사람들이 본인 직 거는 거예요. 그러니까 상대가 세게 나올 때는 이쪽도 더 강한 힘으로 밀어야 이게 뭐가 이 파워오프가 되는 거거든요. 교착 상태에서. 근데 지금 국힘이 그럴 시간이 있을까요? 지방선거 그러니까. 너무 얼마 안 남아가지고. 그러니까 그러면 그런 결기가 없거나 네. 그럴 뭔가 자원이 없을 때는 어떻게 하냐면 할 만큼 하고 그냥 냅두고 망하게 두는 거예요. 음. 그러고 나서 다시 판가리를 해야 되는 거거든요. 근데 지금은 계속 반복이잖아요. 자꾸 소모전만 하고 있는 거거든요. 저희 예전에 어떻게 그 문재인 정부 시절에 지금이랑 상황이 전혀 달랐는데 국민의힘에 그때 김종인 비대위원장이 비대위원장. 들어가서 그 너희 마음대로 할 거면 상임위 너희 다 가져가라 그러면은 이런 식으로 하고 그냥 내버려 뒀었어요. 그래서 저희가 그 효과로 어떻게 됐냐면은 되게 오만한 정당이다라는 게 그때부터 이제 막 생기는 거잖아요. 이런 경우일 때 싸우고 흔들고 할 필요 없이 할 만큼 하고 내버려 두고 그럼 네가 하고 싶은 대로 다 해봐라 하는 것도 지방선거 그대로 그냥 하고. 예, 하나의 전략이다 이렇게 생각하는 거죠. 왜냐면 그 대한과 미래 그분들이 지방선거 나가는 것도 아니고 그러니까 그러니까 어차피 음. 지방선거는 이 사람들한테 머릿속에서 진 거예요. 음. 이미 진 싸움이라서 여기서 지방선거의 승리라는 그 정의가 단체장 후보든 광역단체장이든 많이 당선자를 배출하는 게 아니라 이번 기회를 통해서 장동혁 대표에게 이질적인 목소리를 내는 사람들 다 쳐내고 지방선거 참패 이후에 책임론이 불거지지 않도록 그런 환경을 조성하는 것. 그게 장동혁 지도부가 생각하는 지방선거의 승리인 것 같아요. 그게 대단히 잘못되었지. 서울시당 위원장이었던 배 의원이 징계가 되면서 서울시당은 사고시당이 되는 거 아니겠습니까? 그러면 이거 자체가 오세훈 시장까지 압박하는 효과가 있을까요? 근데 그거는 사실 좀 봐야 될 것 같은데 이게 사고시당으로 지정을 해가지고 중앙당에서 뭐 새로운 서울시당 위원장을 임명할지 아니면은 급하게라도 서울시당 위원장을 선출할지 이거는 좀 두고 봐야 됩니다만 그 해당 단독 기사 내용을 제가 보고 왔는데 어떤 한 분한테 서울시당 위원장을 좀 맡아달라 이렇게 요청을 했는데 그분이 거부를 했다는 거예요. 서울시당 위원장이라고 하면 서울시의 선거를 총괄하는 거고 네. 공천권도 가질 수 있습니다. 그러한 좋은 자리를 지금 거부를 할 정도면 당 상황이 얼마나 암울한지를 저는 여실히 보여주고 있다고 생각합니다. 그 자리 욕심 많은 조정훈 의원 이런 분들만 지금 하고 있는 거거든요. 그 요직들을 서울시당 위원장도 아마 조정훈 의원이 하고 싶어 할 거예요. 제가 생각했을 그래서 때. 나가지 않았나요? 그때? 2등으로 졌죠. 그렇죠, 그렇죠. 네. 아주 그러니까- 근소한 표 차이로. 왜냐면 지금 인재영입 위원장 이런 거 하고 있잖아요. 그 사실 정당인들이 이런 상황에서는 매매를 하기 싫어합니다. 지수가 안 좋을 때는. 인재영입 위원장 했는데 인재영입이 되겠습니까 사실은? 고성구. 그러니까 감투 욕심이 있는 사람이 아니면 이런 상황에서는 이거를 줍질 않아요 자리를 그냥 다 뒤에 빠져 있지. 그러니까 조정훈 위원장 같은 분이 아마 나설 가능성이 되게 높고 오세훈 시장도 지금 아마 불안하니까 계속 당 내에 칼을 들이대고 있는 상황이거든요. 계속 안 좋은 방향으로 가고 있다. 근데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근데 배현진 의원이 이제 서울시당 위원장 물러났잖아요. 그건 오세훈 시장에 별 타격이 없어요. 왜냐하면 광역단체장은 중앙당에서 관리를 하기 때문에 서울시당이랑 어차피- 그게 무관합니다 거의.
그러면은 좀 있죠. 지금 뭐 장동혁 대표도 그렇고 일부 그 당에서 책임 있는 분들이 자꾸 오세훈 시장을 공격한단 말이죠. 각종 방송에 나와서 대변인이라고 하시는 분들도 오세훈 시장을 향해서 공격하는 모양새를 취하고 있습니다. 저는 그건 굉장히 좀 부적절하다고 봐요. 오세훈도 공격하니까. 아니 어쨌든 간에 지금 서울시장 여론조사를 하게 되면은 가장 경쟁력 있는 후보군 중에 한 분이 오세훈 시장입니다. 우리 당의 소중한 자산이에요. 근데 그러한 자산을 우리가 내부에서 깎아먹고 있다. 이렇게 돼버리면 분명히 큰 문제가 있는 것이고. 안 되길 너무 바라는 상황. 그러니까요. 근데 그렇게 돼버리면 장동혁 대표든 뭐 그 다른 대변인 분들이든 오세훈 시장을 향해서 약간 비판적인 입장을 견지하잖아요. 그럼 경선을 하게 되면 불공정 경선 논란이 일어날 수밖에 없어요. 만에 하나 오세훈 시장이 경선에서 패배했다고 칩시다. 그 경선 결과 받아들일 수 있겠습니까? 그럼 그 상황이 되면 당은 더 내용으로 빠지는 거예요. 근데 또 안 받아들인다고 해서 별 방법이 수 있는 있는 것도 것도 아니고. 아니에요. 나갈 수 없죠. 어. 이인제법 때문에. 그래. 예. 아니 그런데 그거는 이제 짧게 말씀드리면 뭐 타당한 말씀이시긴 한데 거물 정치인 중에서는 이제 세 부류가 있어요. 계속 주식으로 비유하는데 네. 시장이 야구를 비유해, 야구. 시장이 안 좋을 때, 그러니까 시장이 안 좋고 지수가 다 하락하고 있을 때 그 지수를 뚫는 종목이 있어요. 원래 아무리 좋은 종목도 시장 자체가 안 좋을 때는 다 주저앉잖아요. 근데 그게 뭐냐면 정원호 같은 사람이에요. 지방선거 때 민주당이 박살 나는데 혼자 뚫고 이래서 농사꾼인가 투기꾼인가? 돼버리는. 그리고 두 50년 번째는 전입니다. 지수 자체를 들어 올리는 종목이 있어요. 그 보수가 예전에 황교안 막 대표 시절 다 안 좋았는데 이준석 대표 되니까 전체적으로 다 좋아지잖아요. 이렇게 지수를 들어 올리는 종목이 있고 시장이랑 연동되는 종목이 있어요. 시장이 안 좋을 때는 그냥 같이 내리막으로 가고 시장이 좋을 때는 같이 오르기도 하고 오세훈이 그런 종목이에요. 보면 자기가 시장 안 좋을 때 뚫고 나간 적이 없어요. 항상 민주당이 안 좋을 때 뚫고 나가거나 뭐 이랬지. 지난 지방선거도 마찬가지였고 보궐선거도 마찬가지였습니다. 이게 무슨 말씀이냐면 지금 국민의힘 전체 시장이 안 좋은데 이걸 뚫고 나갈 힘이 없으니까 곧버스에 투자하고 있는 거예요. 아. 망할 거라고. 이런 상황이기 때문에 아니 그러니까 지수보다 강한 종목이면 당에서 오세훈 시장에 대해서 저렇게 날선 비판을 할 수가 없어요. 유일한 자산이니까. 근데 그게 아니니까 지금 저렇게 되는 거거든요. 근데 얘기한 김에 한동훈 전 대표 대구 가서 지금 지선 보궐 출마 가능성 언급되는 거 요 얘기 좀 하고 갈까요? 근데 저희도 좀 그런 게 그 뭐 소위 말하면 보수 진영에 있는 사람들이 정말 대구에 뭐 맡겨놨어요. 뭐만 하면 대구에 기바 들어가는 거거든요. 지금도 이제 뭐 지역구 전국 다닌다면서 가는 곳이 또 대구잖아요. 뭐 서문시장도 가고 무슨 청년센터도 간다고 하는데, 그러니까 본인이 한동훈 대표가 그래도 나름 인지도가 높고 네임 밸류가 있잖아요. 그래도 그런 분이면 사실 저는 오히려 뭐 호남을 간다던가 수도권을 간다던가 이런 식으로 했으면 좋겠는데 하는 짓이 똑같잖아. 윤석열 하는 짓이랑. 윤석열 김건희가 뭔가 국정 운영 제대로 안 되고 지지율 떨어지면 가는 데가 어디? 포항시장 아니면 서문시장 갔잖아요. 기바 들어. 네, 기바 들어. 그 잠깐 거기서 환호받는 거 그거 좋아가지고 가는 건데 참 모르겠어요. 그리고 대구에서 과연 한동훈 대표가 나가면 될까요? 거기 좀 솔직히 말하면 윤어게인 소위 말 장동혁 대표 지지하는 그 세가 강한 데 아닙니까? 근데 한동훈 대표는 지금 배신자로 낙인이 찍혀 있는데 대구 가서 무소속으로 나간다 한들 그 되겠냐고. 그러니까 될 수도 쓸데없는 있기는 짓 하고 될 수도 있는 것 있기는 같은데요? 한데 돼버리면 다시는 국민의힘에 못 돌아가겠지. 그렇지. 어쨌든 의석수를 한 석 뺏는 거고 국민의힘도 후보를 낼 텐데 무소속으로 당선되니까 국민의 입장에서는 더 이상 뭔가 같이 할 명분이 없는 거고 내일이 27일이잖아요. 내일 또 대구 서문시장 간다는 거 아니야. 근데 또 내일 한편은 이준석 대표는 부정선거론자들과 토론회를 해요. 내일이 그날이구나. 이게 되게 두 개의 상징적인 장면인 거예요. 두 명의 보수 정치인이 한 명은 서문시장을 찾고 한 명은 부정선거론자들과 토론을 해가지고 진실을 찾는 이 두 개의 대비되는 모습이 아마 내일 또 연출이 될 거거든요. 많은 유권자들이 좀 평가했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듭니다. 근데 이제 그런 부분이 있어요. 대구라는 지역, 제가 대구 출신이잖아요. 대구 지역이 아 대구 출신입니까? 예, 민심이 그 특이한 부분에 대해서 수도권을 잘 모르는데 그 제가 김부겸 총리로 설명을 드리면 김부겸 총리가 16년도 총선에서는 당선이 됐었습니다. 수성구에서. 근데 저희 당이 180석으로 확장하던 분위기가 더 좋던 20년에서는 낙선합니다. 이게 무슨 의미냐면 대구 지역은 보수가 좀 잘 될 때 너그러운 선택을 해줍니다. 저런 사람도 있어야지. 당은 파인데 아는 개안네 이게 돼요. 그런데 민주당이 확장하고 있잖아요. 아 우리라도 국민의힘 안 찍어주면 보수 괴멸한다 이러면서 오히려 다른 선택을 안 해요. 그래서 민주당이 분위기 좋을 때 낙선하고 분위기 안 좋을 때 당선되는 그런 역진 현상이 일어난 거거든요. 무슨 의미냐면 한동훈 대표가 여태까지 한 게 물론 당의 뭐 혁신 이런 걸 주장했지만 계속 국민의힘을 흔드는 방식으로 해왔단 말이죠.
대구에 나갔을 때 한동훈을 선택한다는 것은 이렇게 보수의 분열을 촉진할 수 있는 결과로 이어질 수 있다고 대구 시민들이 판단할 가능성이 있습니다. 그래서 대구가 오히려 더 어려운 선택이 될 가능성이 높죠. 네. 근데 어디 나갈지는 사실 얘기는 안 했어요. 아마 안 나갈 거예요. 아니 그게 그래요? 지금 네. 보면은 보궐선거가 어디에 열릴지가 불분명한 상황입니다. 그렇죠. 그렇기 때문에 지금 그렇지. 어디 지역구를 말씀을 하실 단계는 저는 아니라고 보고 그렇기 때문에 굉장히 주도 면밀하게 다가가야 된다. 뭐 저 개인적으로는 한동훈 전 대표가 이번 보궐선거에 나가서 어떻게 보면 유권자들의 심판을 받아보는 것도 하나의 방법이라고는 생각을 합니다만 제 개인적으로는 이번엔 좀 쉬시는 게 좋지 않나라는 생각을 합니다. 왜냐하면 대구든 부산이든 국민의힘이 유리한 지역에 무소속으로 출마를 해서 당선이 되면 정말 좋습니다. 그리고 한동훈 전 대표의 역량상 당선이 될 가능성도 크다고 봐요. 근데 만에 하나 당선이 안 되잖아요? 그럼 정말 정치적인 내상을 엄청 입게 돼요. 제기하기가 힘들다. 근데 더 나쁜 상황이 뭐냐면 혹여라도 국민의힘이 유리한 지역에 나가서 민주당이 된다. 예, 국민의힘 아. 후보 30%, 한동훈 전 대표 30%, 민주당 40% 이렇게 얻어버리면 보수 단일 후보로 나가게 되면 60%를 얻어서 20%포인트 차이로 이기는 결과를 맞았겠지만 한동훈 전 대표가 나감으로써 보수의 분열 때문에 우리가 민주당의 지역구를 줬다. 국회의원 한 석을 뺏겼다. 이런 분위기가 조성이 되면은 정계 은퇴라는 목소리가 커질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좀 굉장히 주도 면밀하게 다가가야 되는데 그런 경우가 딴 데 있을 수도 있어요. 수도권을 나가신다고 해도 민주당이 만약에 48%를 얻어간다고 그렇죠. 어딜 칩시다. 나가든 그런 거 네. 아니에요, 솔직히? 근데 국민의힘 후보 한동훈 전 대표가 합쳐서 52%를 가져가면 둘이 분열하지 않았으면 우리가 그 지역구 선거에서 승리할 수 있었다. 이런 분위기를 아마 조성할 거예요. 그렇게 돼버리면 정말 정치적으로 돌이킬 수 없는 강을 건널 수도 있다. 그렇기 때문에 한동훈 전 대표가 무소속으로 출마를 해가지고 본인의 역량으로 해갖고 충분히 당선될 만한 실력을 갖추었다고 좀 봅니다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번 지방선거의 그 풍토, 그 지방선거의 분위기를 아주 정말 면밀하게 파악을 한 다음에 출마 여부를 결정해야 되고 그 출마 여부가 결정이 되었다면 어디에 출마해가지고 선거 전략을 잘 짤지를 고민을 해봐야 됩니다. 이거 정말 잘못 선택하잖아요. 그러면 모두가 망하는 길로 갈 수 있어요. 장동혁 대표, 한동훈 전 대표 두 분이 공멸할 수도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저는 굉장히 좀 세심한 접근이 필요하다라고 봅니다. 네. 아마 안 나갈 거예요. 지금 뭐 여론조사랑 이런 데이터들을 우리만 보는 게 아니라 한동훈 대표 본인도 볼 텐데 그 여론조사 보고 있으면은 겁나요. 아, 나가서 이길 가능성이 별로 없겠네 이렇게 되거든요. 근데 사실은 진짜 뭔가를 바꿔보려고 하면은 개항을에 출마해야죠. 동탄에 출마했듯이 동탄의 여론조사 지표가 더블 스코어였었거든요. 이준석 대표도. 근데 나가서 그냥 바꿔버리잖아요. 그렇게 해서 정치인이 상황을 바꿔야 되는 거지. 나한테 유리한 거 없나 이렇게 찾잖아요. 못 나가요. 비겁하게 해서는 안 된다. 아니, 간보잖아. 근데- 너무 간봐. 아니 근데 대구 같은 경우에는 과거에 박근혜 전 대통령을 좋아했습니다만 박근혜 전 대통령의 수사를 책임졌던 윤석열 전 대통령으로 이 지지를 바꾸신 분들이에요. 그만큼 정무적인 판단 그리고 우리가 어떻게 해야지 보수의 심장으로서 보수 정당의 집권을 할 수가 있을지를 희고하시는 분들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한동훈 전 대표가 대구라든지 이런 데 나가가지고 정말 차기 보수 진영이 어떻게 나아갈지에 대한 방향과 의제, 아젠다를 명확히 설정하신다면 저는 한동훈 전 대표를 향해서 그 대구 시민들이 엄청난 호응을 하실 수도 있을 거라고 봅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냥 서문시장만 가고 이런 게 중요한 게 아니에요. 가서 뭔 얘기를 할지, 어떻게 해서 보수를 살릴지, 우리가 어떻게 해가지고 우파 진영을 재건해갖고 이재명 정권의 포갑에 맞서서 정권 교체를 이루어낼지, 네. 이러한 아주 우리가 그런 타임 스케줄 이거를 증명해내야죠. 국민들께 설파해드리고 그것을 보여드려야 된다고 봅니다. 전 그런 그래, 과정이 좀 이루어질 거라고 봐요. 선명하게 얘기하면 이제 저 같은 잔잔바리들은 나한테 유리한 지역이 어디지 찾아다니는 게 맞는데 대선 주자쯤 되면은 나한테 유리한 걸 찾아다니는 게 아니라 내가 유리하게 싸워야지. 바꾸겠다. 네. 내가 이 상황을 바꾸겠다 이런 의지로 해야 되는 거거든요. 근데 한동훈 대표는 지금 잔잔바리처럼 하고 있는 거 아니에요? 그러니까 사람들이 원하는 건 한동훈 대표한테 원하는 건 져도 된다. 지지만 나갈 거다라는 그 하나의 결기가 지금 없는 거예요. 지금까지 나갔었던 당내 선거는 전부 다 자기한테 유리했었던 선거만 나갔었고 딱 한 번 승리했었을 때는 윤석열 대통령의 적장자를 뽑을 때 그때 한 번이었거든요. 그것 말고는 지는 것이 뻔히 보이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메시지에 치중하는 선거가 한 번도 없었기 때문에 그런 결기
내가 피해를 보지만 그래도 그 과정에서 국민들한테 전할 수 있는 뭔가 의미와 뜻이 중요하다라는 것을 의미를 두고 출마를 하면 되게 아마 다음을 도모할 수 있는데 이것저것 재고 여기서 뭔가 질까봐 안 나간다라는 느낌을 한 번 더 주면 계속해서 하향세로 내려가겠죠. 그러니까 정치인으로서. 한동훈 대표는 가만히 보면 이제 그동안 그분이 살아온 궤적을 보고 이러면 뭔가 본인한테 묻는 걸 싫어하는 것 같아. 그러니까 약간 결벽증 같은 게 있다는 느낌이 들어요. 그러니까 어릴 때 이제 강남의 파락군에서 잘 공부 열심히 해가지고 이제 서울대 법대 가고 뭐 그래서 또 사법고시도 일찍 붙고 그냥 그렇게 고결하게만 살아온 거야 본인 입장에서는. 그러니까 뭔가 때 타는 게 싫어 이분은. 떨어지는 걸 그렇죠. 겪고 싶지 않은 거야. 그리고 또 봐봐 윤석열이라는 사람 만나서 어떻게 보면 그 등에 입어서 법무부 장관 되고 또 당대표도 되고 뭐 이랬던 거 아니에요. 그러니까 내 삶에 뭔가 요만한 티끌이 일리있어. 붙는 게 싫은 거야. 그냥 그렇게 엘리트적인 삶을 살다 보니까. 그러니까 떨어지고 낙선하고 뭐가 지저분하게 묻고 이런 게 싫으니까 막 옷도 깔끔하게 입어야 되고 막 보여지는 게 되게 중요하고 이런 스타일이다 보니까 어디 가서 뒹굴고 막 지저분해지고 이게 싫어. 굉장히 일리 있는 얘기예요. 왜냐면 정치라는 직업 자체가 남한테 사랑받고 존경받는 직업이 아니거든요. 그래. 욕 먹고 해야지. A랑 B랑 싸우는데 그 싸움의 중간에 끼어 들어가서 같이 뻘밭에 뒹굴면서 갈등을 조정하는 게 이게 정치의 본령이잖아요. 기본적으로 욕을 먹어야 되고 진흙이 묻고 남한테 미움받고 이거거든요. 근데 남한테 존경받고 사랑받으려고 한다? 그럼 정치 못해요. 뭐 되게 일리 있는 말이라 생각합니다. 아니 근데 한동훈 전 대표가 뭐 그런 평가들 뭐 결벽증이 있다 이런 말씀들을 하시는데 그렇지는 않아요. 실제로 보면 이렇게 쓴소리를 구두도 해도 깨끗해야 되고 잘 알아. 셔츠도 아니, 쫙 근데 갈아입어야 되고 그런 약간 이런 거는 게 있어. 그게 드러나. 그게 나쁜 그게 건 아니니까 드러나. 이렇게 하고 진짜 깍도 드러나. 예쁘게 들어야 되고. 아니 근데 그런 건 어쨌든 정치인이라는 것도 대중들한테 보여지는 직업이기 아니, 때문에 그럼요. 이 외양이 줘야 된다고 좀 봅니다. 근데 맞아, 이정현 의원처럼 하면 안 되잖아요. 맞아. 근데